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9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라고 자문해야 할 것이다. 미래라는 것은 예측하기보다 오히려 비전으로 생각하며 그려내야 한다. 예측은 빗나가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뉴스킨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 랑연 라이브 진행을 맡은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MC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신현숙 리더 사장님을 통해서 뉴스킨의 리더가 된다는 것에 가슴 떨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뉴스킨 회사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부심이 또 한 번 뿜뿜 올라가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먼저 첫 순서로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장님들의 비즈니스 입문 스토리를 듣고 또 성장 스토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투잡으로 뉴스킨을 사업을 하시다가 코로나 때 잠시 뉴스킨을 쉬었지만 최근에 다시 뉴스킨을 시작하신 사장님의 스토리를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학민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대구 유지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향미입니다. 우선 랑연 라이브에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스폰서님은 최재경 사장님이시고요. 상임 그룹장님은 이지석 김정아 사장님이십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또 라이브에서 사장님 뵈니까 더 반갑네요. 오늘 제가 사장님 앞에 소개한 것처럼 뉴스킨을 코로나 이전에 잠깐 하다가 다시 좀 시작하게 된 스토리를 제가 취업을 했는데요. 처음에 사장님 뉴스킨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처음 뉴스킨을 만난 계기. 네. 저는 사실 5년 전쯤에 친한 친구로부터 뉴스킨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어느 날 친구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뭐 쓰냐고 물어보니까 뉴스킨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피부의 변화 때문에 뉴스킨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 뉴스킨 소비자인 친구 네. 때문에 뉴스킨을 만나게 됐다. 근데 어떻게 네. 사업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루미스파 데모를 받았는데요. 사실 데모 받았을 때는 이게 별 좋은지 솔직히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친구 피부가 좋아진 걸 믿고 루미스파랑 기초부터 색조까지 다 구매를 하려고 견적을 내니까 그 당시 한 7, 80 정도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제 피부에 그렇게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되나 살짝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 피부가 좋아졌으니까 그래 믿고 한번 써보자 하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폰서님에게 이거 투잡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물론이죠 하시면서 100만 원 벌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사업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초대자님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우리 사장님들? 혹시 지금 다른 분들 잘 들리나요? 네, 그러면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데모를 받고 먼저 저 이거 사업해도 돼요? 라고 하면서 100만 원 한번 벌어보자 라는 그 멘트를 듣고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갑자기 또 쉬셨어요, 사업을. 네, 잠시 쉬셨다가 다시 사업을 하게 된 스토리 그럼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 당시에 한 1년 넘게 뉴스킨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파트너도 같이 함께 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미팅 참석도 못하게 되고 스폰서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서 뉴스킨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뉴스킨이 너무 좋아서 제품을 5년 동안 꾸준하게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올 봄쯤인가 제가 머드팩을 바르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룹장님이신 김정아 사장님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예뻐요 한번 만나요라는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울컥해지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뉴스킨과 멀어졌지만은 저는 뉴스킨이 매일매일 생각이 났었거든요. 향미야 뉴스킨 해야지, 향미야 뉴스킨 해야지 하는
누군가가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4월 중순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인스타에 사장님이 딱 머드백 하고 나타나셨길래 제가 좋아요 딱 누르면서 사장님 너무 이뻐요 하면서 댓글을 남기고 제가 카톡으로 사장님을 바로 딱 연결을 했었죠. 네, 자, 그렇게 다시 뉴스킨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센터에도 오시고 저를 만났어요. 네. 새롭게 뉴스킨을 하면서 투잡으로서 사장님의 또 입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투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한 첫날 그룹장님이신 김정아 사장님께서 투잡이더라도 정규적인 시스템 참여를 해야 한다 하시면서 그룹 미팅 날짜를 알려주셨고, 초보자의 제가 들어야 하는 베이지 스쿨에 트레이닝을 받는 지금 스쿨이 진행 중인데요. 거기에 저를 이제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한 달에 휴무가 5번인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시스템에 참석을 하고 랠리나 행사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휴무를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끝나고 오면 항상 TV를 보고 TV와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TV 보는 것도 끊고 틈만 나면 뉴스킨 공부하고 뉴스킨 강의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돈을 지불하는 곳에는 명함이나 전단지를 주면서 그렇게 바뀌는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 달에 휴무가 딱 5일밖에 없는데 제가 단호하게 사장님 그 5일을 뉴스킨 네. 시스템에 쓰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사장님 그 5일을 정말 우리 센터에 우리 미팅 시스템에 다 쓰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성과나 사업 활동의 네. 스토리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 네. 나눠주세요. 네. 시스템에 제가 참석을 하기 위해서 다 휴무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새벽부터 이제 저녁까지 하는 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바쁘고 시간이 진짜 많이 없어요. 휴무 날은 이제 시스템에 참석을 하고 소비자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카톡이나 루미스파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렇게 전달을 하면서 루미스파 사용하는 고객도 만들었고요. 가까운 이제 동료들을 만나서 그렇게 소비자를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챌린지 때 TR0 하는 소비자도 만들고 이번에는 또 TR미 하는 고객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갈바닉을 참 좋아하는데요. 틈만 나면 제 집에 데리고 와서 갈바닉을 해주면서 목이 아프다, 뭐 어깨가 아프다 이러면 내가 마사지 해줄게 가자 하면서 그렇게 갈바닉을 하면서 또 이제 성과도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와, 투잡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정말 짬짬이 사장님은 시간을 내셔서 그 일과 중에도 뉴스킨을 전달하고 또 열정적으로 전달하시다 보니까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나신다 그죠? 자, 네,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게 된 뉴스킨이에요. 사장님에게 네, 아마 뉴스킨은 굉장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네. 유양미 사장님에게 뉴스킨은 뭘까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진짜 힘들었는데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뉴스키는 그냥 제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장님이신 김정환 사장님의 댓글을 보고 제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울컥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 네, 표현이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 얼굴 잠깐 봐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슴 부여잡고 오셨던 그리고는 계속 지금까지도 사장님 뉴스킨 하는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떨려요. 제가 뉴스킨을 하고 있다니 정말 너무 믿기지가 네, 않아요라고 하면서 뉴스킨을 정말 사랑하는 사장님이신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장님 네. 2023년 6월의 목표 또 올해 목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네. 네, 올 단기 목표는 TR미 15개 무조건 도전해서 EVP가 되어 웰스파이어 선처음의 기회를 갖는 것이 목표의 단기 목표이고요. 올해 목표는 PA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와, 멋집니다. 사업을 다시 감사합니다. 스타트한 지 이제 채 2달도 안 됐지만 이번 달에 TR미 15세트를 통해서 10월 21일자 EBP 달성 반드시 하시고요. 네, 사장님이 원하는 그 꿈, PA를 이번 올해는 반드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잡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하는 비즈니스가 뉴스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달에 정말 정말 중요한 공지사항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사장님들이 팀들과 또 소비자와 또 파트너들과 아마 미팅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프로모션 TRM입니다. 단순히 TRM를 쉽고 빠른 다이어트로만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라 신제품의 기회, 본 판매의 기회로 우리에게 왔고요. 또 7월 21일자까지 EBP를 달성해야 되는 우리 사장님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도구가 TRM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장과 함께 또 팀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가 이렇게 본 판매의 시기인데요. 6월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TRM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의도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의도는요. 우리 휴가 가기 전에 함께 TRM 하자입니다. 이제 한 달, 이제 길게는 2달 정도 남은 이 휴가 그 기간 전에 쉽고 빠르게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TRM 우리부터 시작해서 아직 TRM를 모르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 TRM를 전달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메인 게스트를 모시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뉴스킨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 주제 뉴스킨 자부심 중에 오늘은 회사 스토리를 강의해 주실 분입니다. 팀앤팀에서 가장 깊이 있는 리더라고 저는 이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역사학자이십니다. 또 현재는 뉴스킨의 역사를 어느 누구보다 최고로 멋지게 강의해 주시는 분인데요. 오늘 뉴스킨 회사 그리고 기회, 미래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주실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앤팀 VIP에서 사업하는 김종규입니다. 학년 식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깊이 있는 리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아주 듭니다. 네,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하게 또 사장님의 뉴스킨 사업 시작 이야기 잠깐 나누고 또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81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 이 사회가 굉장히 묻지 마십시오, 이선숙 사장님. 1981년도 올해 62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386 세대 험난한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하나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하구나, 불공평하구나. 그래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열심히 하얀pen과 돌을 던졌었고, 또 대학 강단에 서서는 역사를 가리키면서 저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사회에 나가거든 종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3학년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보면은 주인이 되기보다는 종으로 살려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돌을 던지고 그다음에 강단에서 주인으로 살라고 외쳐도 현실적으로는 실현되는 것이 참 힘들구나.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제 처가 하는 뉴스킨을 보고 그리고 그 뉴스킨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모두가 다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이 다단계 네트워크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 세상도 내가 살면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겠구나라고 여기고 지금 현재 이 길을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방년 62세인가요? 네, 아직 사장님. 어립니다. 네, 사장님 강의도 깊이 있으신데 마이 스토리도 너무 깊이가 있으세요. 오늘 강의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의 자부심 뉴스킨 회사 지금부터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이제 제가 마이크를 본격적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저도 뉴스킨 회사 기회의 자부심 뿜뿜할 준비하면서 경청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주세요. 네, 일단 자료를 공유하라 그랬죠. 자료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는 판서 강의를 하는데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PPT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한번 제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통 판서 강의를 한번 시작하면은 최고 오랫동안 해본 게 한 5시간. 그런데 이제 한 30분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니까 조금 힘든데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지금 접해보지 못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저보다 더 앞서 나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당황스럽지만 제가 일단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랫게 우리 팀앤팀 박윤수 사장님이 상상이라는 거는 중국 사람들 인도에 가서 코끼리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서 코끼리 뼈를 가져와서 몰래 가져와서 이 뼈를 보면서 코끼리를 그려내는 것을 상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거는 뉴스킨의 미래 비전에 대한 그냥 코끼리 뼈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그림은 뉴스킨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그려 나가시면은 그 그려 나가는 만큼 여러분들의 미래가 현실화되어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은 사실 이미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 올해죠 4월 11일 날 아침 7시에 전 세계 EBA를 대상으로 하여 전개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여기서 제시된 내용들을 축약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뉴스킨의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본사의 임직원들은 인파워미다. 그런데 아직도 인파워미가 뉴스킨의 비전인 줄 잘 모르는 것에 실망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1일 행사를 진행한 것 같고 인파워미에 대한 이해들을 높이는 것이 뉴스킨의 미래 비전들을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코끼리 뼈 정도이지만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좀 더 심도 깊은 내용들은 오프라인 강의들을 통해서 제시될 겁니다. 되고 있는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또 강의를 한번 하는데 여기 오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봐야 되겠 제가 역사를 한 20년 가까이 대학에서 강의한 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게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 강의만 해도 한 2시간 하는데 간단하게 보면 우리 사회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한 장의 삶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펼쳐지고 있는 삶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농경사회에서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산업사회에서 도시라는 공간에서 터전에서 유통을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그의 삶의 터전을 사이버로 이동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서로 알리고 연결하고 공유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죠. 마케팅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알림 연결 공유의 속도에 따라서, 즉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의 성과는 다 별도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자주 외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과거 한 60대, 70년대, 80년대를 겪으면서 저도 그 시기에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나왔습니다만은 삶의 터전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듯이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은 도시에서 사이버로 이동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사이버의 나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들이 평생 살면서 하는 일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돈을 버는 일이고 하나는 돈을 쓰는 일입니다. 이 2가지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시에서 돈을 벌고 도시에서 돈을 썼다면은 앞으로는 사이버에서 돈을 벌고 사이버에서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벌기 힘든 도시에서 돈을 벌면서 돈을 굉장히 쓰기 쉬운 사이버에서 돈을 쓰고 삽니다. 즉
삶의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빨리 어떤 행태든지 간에 내가 사이버라는 터전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쓸 수 있는 세상으로 빨리 이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새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많이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뭐 김정아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선수 사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수입의 99%가 다 사이버에서 들어올 겁니다. 그죠? 뭐 도시에서 일해가면서 돈을 벌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돈은 이제 도시에서 쓸 겁니다. 그러면 푸짐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힘든 도시에서 돈을 벌고 사이버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이제 이게 불균형이고 구조가 맞지 않는 건데 이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이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케팅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또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 농촌 사회에 살든 산업 사회에 살든 지식 정보 사회에 살든 이 모든 사회에 지금 현재 하나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겁니다. 뭐 농촌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에서 내가 유통을 해도 마찬가지고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제조를 해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를 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내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마케팅이라는 일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분야에 지금 현재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이 한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은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수요와 소비의 폭증입니다. 즉 시공간을 초월한 수요와 소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어떤 마케팅의 비즈니스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확장이 가능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확장을 통해서 수요와 소비가 폭증하면서 가장 크게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BTS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BTS는 이런 디지털 대전환에 편성하지 못했다면은 지금의 세계적인 대스타로 발돋움할 수 없었고요. 많은 이제 스타라고 지금 현재 스타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 디지털 대전환을 밑바탕에 깔고 이룩한 성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마케팅에 있어서의 디지털 대전환의 추구라는 부분도 이런 수요와 소비의 폭증에 발맞추고 시공간을 초월한 마케팅의 확장에 발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개인화와 팬덤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설명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느 디지털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나한테 개인 맞춤을 해줍니다. 완전한 개인 맞춤은 아니지만 점점 개인화. 그리고 삶의 방식들도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사는 거는 내 생각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개인화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팬덤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특정한 사항들의 팬덤들이 일어나고 있죠. 뭐 팬덤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BTS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도 팬덤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가 뭐 많은 뭐 트로트라든지 뭐 가요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팬덤화 현상들이 점점 가속화시키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의 삶은 이런 개인화 팬덤화를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에요. 우리는 386 세대라고 이야기했다시피 보편적 가치, 인류의 가치,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것 이런 것이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개인화와 팬덤화를 가속화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런 개인화와 팬덤화에 맞춘 마케팅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식정보사회가 되면서 마케팅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런 마케팅 세상에서의 환경도 이제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고 이런 디지털 마케팅을 기존에 우리가 뭐 다단계 마케팅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더욱더
현실이 변해가는 이 상황에 적응을 할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뉴스킷 엔터프라이즈는 회사가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인파워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파워미의 그냥 골격 정도만 이해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파워미의 구조입니다. 인파워미의 구조는 크게 4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하드웨어. 우리가 이렇게 하드웨어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었던 기반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한 30여 년 전에 마련되어 있었던 BP 그 당시에 제가 사업하러 오니까 전 세계에 4대밖에 없는 스콰이어 컴퓨터를 소유한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파워미를 구축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었고요. 이 하드웨어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초거대 AI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거대 AI도 아니고 그냥 AI도 아니고 초거대 AI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 이름이 미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를 겁니다. 4월 1일, 4월 11일 날 전개된 브로드캐스팅에서 수도 없이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이 미아라는 초거대 AI 플랫폼입니다. 이 초거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속도를 이야기할 때 기가바이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미아는 제타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현재가 4세대 컴퓨터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초거대 AI 플랫폼은 제타바이트라고 해가지고 지금보다 그 데이터량들을 한 수천 배, 수만 배 많이 빠르게 이렇게 전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플랫폼이 없었느냐?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그 플랫폼은 AI 플랫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었죠.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가끔 스콰이어 그 컴퓨터가 있을 때 전 세계에 4대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이때와 똑같은 형태로 초거대 AI 플랫폼을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몇 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하드웨어를 구축해 두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머신러닝이라는 것, 즉 계속 내가 학습하는 요즘 챗봇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AI 해가지고 앞서 이야기했던 개인 하나 그다음에 팬더마 이런 데에 발맞춰서 이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갈 수 있는 머신러닝이라는 것들이 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배우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배우는 교과서가 필요하게 되고 배우는 정보가 필요하게 되죠. 그 정보는 이제 누가 마련해 줄 것이냐? 저 4번째에 있는 유저가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만큼 내가 많은 데이터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드웨어가 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이래서 초거대 AI 플랫폼 미아와 머신러닝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트윈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트윈이라는 것은 쌍둥이죠, 쌍둥이. 즉 여러분들이 유저로서 많이 사용하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사이버 공간에 나의 쌍둥이가 마련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른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나의 쌍둥이가 아니죠. 나를 대신하는 사람은 아바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미아에 만들어질 나를 대신한 그 사이버 세상의 나 김종규는 김종규의 아바타가 아니라 김종규의 쌍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바타와 이 트윈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바타는 그냥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은 트윈은 내 자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뉴스킷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뷰티 앤 웰리스 기업의 추구의 측면에서 바라다 본다면은 이 트윈에 우리의 생리학적인 아니면 생물학적인 정보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분 뒤에 가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에 장착된 소프트웨어가 가장 핵심적인 게 웹페이지입니다. 지금 웹페이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스마트폰 말고
PC나 노트북을 통해서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이전과 완전하게 다르게 개편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활동도 전개할 수 있도록 뉴스킨 커넥트가 같이 구동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지금같이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라는 공간 내에서 내가 비즈니스 활동들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웹페이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스텔라라는 소프트웨어, 이건 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한 개의 웹페이지와 두 개의 앱을 가지고 이제 나와 하드웨어를 연결해 나가는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스텔라는 BR 이상, 브랜드 어플리에이트 이상이 사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라는 멤버가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나의 생리학적인 아니면 나의 생활적인 정보들이 하드웨어인 미아에 공급이 될 것이고, 그 미아에서는 지속적인 러닝을 통해서 나의 쌍둥이를 맞추고 그 나의 쌍둥이에 맞는 뷰티 앤 웰니스 어떤 처방들을 나한테 내려주는 이런 행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와 나를 연결해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디바이스가 루미스파 IO,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웰스파 IO, 그 다음에 바이오포토 스캐너, 그리고 뉴비트, 앞으로 등등 많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아에서 나의 트윈에 저장될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루미스파 IO를 쓰면은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루미스파 IO 쓰면은 헤드를 갈아야 된다, 젤이 적다, 너무 빨리 움직인다, 그 다음에 하루하루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정보만 입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루미스파 IO를 계속 쓰면은 저 미아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얼굴 모양을 그대로 인식해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 모양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사각형이었던 얼굴이 계란형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터윈에는 여러분들 얼굴하고 똑같은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쓰고 그 루미를 쓰고 또 저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면은 나중에 나의 터위는 괴물처럼 괴물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용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루미스파 IO는 우리 IoT라는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IoT보다 인풋과 아웃풋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인풋을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나중에 내한테 아웃풋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곧 있을 웰스파 IO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웰스파 IO는 우리 신체 구조를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구조 내에 있는 어떤 생리학적인 정보들을 파악해 나가는 그런 디바이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IoT 제품의 최초의 제품이 전화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고 다니는 전화기. 전화기를 한참 들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글이 내가 다니는 곳도 다 알고 있더라. 구글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사 먹는 것도 다 알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웰스파 IO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 미아라는 놈이 내 팔 두께가 얼마더라. 그리고 내 다리 어느 부분에는 상처가 나 있더라.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웰스파 IO입니다. 그리고 또 가끔 루미스파 IO와 웰스파 IO를 이야기하면은 기존에 있는 또 특히 웰스파 IO가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갈바닉 스파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웰스파와 갈바닉 스파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갈바닉 스파는 갈반이라는 우리의 생체 전류를 이용하는 것이라면은 웰스파는 스파에 더 초점을 맞춘 디바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기능적인 측면들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의
생리학적이고 생체학적인 정보들을 미아가 파악하는 디바이스로서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바이오 포토 스캐너가 분명히 디바이스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뉴비트를 비롯하여서 앞으로 수많은 것들이 이 디바이스로 작용을 하여서 나의 생체 정보들을 파악하는 이제 그런 도구로서 우리들에게 런칭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시된 걸 보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DNA 구조까지 이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서 미아라는 이 트윈들이 나의 생체 정보를 파악할 것이고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들에게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DNA 키트는 내년 월드 컨벤션에서 런칭 일정들을 이렇게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타 회사에서 사실 많은 DNA가 관련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볼 수 있는 DNA 분석에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내한테 개인화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지금 디지털 기기는 지금 현재 뉴스켓 엔터프라이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아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저가 우리는 이제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죠. 브랜드 레프리젠테티브하고 브랜드 어플리에이터 그리고 멤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디바이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 하드웨어인 미아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내한테 정확한 개인화된 맞춤화된 컨설팅이 이 미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구조화되어 있고 인파워미는 그럼 인파워미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인파워미는 굉장히 이념이 다릅니다. 이 이념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또 이러한 세상이 펼쳐져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일전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죠. 한 10여 년 넘어지 싶은데 똑똑한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등장했을 때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왜? 똑똑한 한 명이 절대로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반대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졌느냐? 똑똑한 한 명이 만 명을 해고시키는 세상이 도래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세상이었습니다. 똑똑한 한 명이 나와서 플랫폼 하나 제대로 만들면은 수만 명이 실직을 하게 되고요. 똑똑한 한 명이 등장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길거리를 내도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사람들은 똑똑한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잘못된 이념들을 퍼뜨리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당혹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세상에 와서는 똑똑한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한 명이 만 명을 해고시키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 위기의식과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러한 세상들이 펼쳐지는 것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가속화되었고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암울한 미래를 이렇게 추측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와중에 뉴스킷 엔터프라이즈에서 인파워미를 내세우면서 그거와 정반대되는 이념들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뭐냐? 인파워미는 기존의 많은 플랫폼과 각 기술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을까? 즉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고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쫓아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 개발과 또 디지털 대전환이었다면 인파워미는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뭐 농업기술도 마찬가지고 산업기술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발전해 올 때마다 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혜택은 소수의 지배 권력들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과학과 기술들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파워미는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혜택들을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소유할 수 있고 또 항유할 수 있고 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파워미를 개발하고 또 보급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이 이념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인파워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인파워미의 토대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리 빠른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고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디바이스가 있더라도 그 밑바탕이 되는 그들의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토대는 인파워미에서는 바로 어플리에이터 플랫폼과 그 소유의 회원, 즉 소비자가 밑바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 초거대 플랫폼이나 지금까지 쓰던 플랫폼들은 대부분 그 밑바탕이 뭐였느냐? 소비자였습니다. 즉 회원이었죠. 회원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 플랫폼들이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특권층들만 이 플랫폼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가치들을 뭐 했다고요? 소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파워미는 그 토대가 이 소비자 회원이 아니라 그 회원들을 소유하고 있는 어플리에이터 플랫폼이 밑바탕이기 때문에 바로 누구나가 이 인파워미에서 나의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나의 공간, 나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고 내가 돈 버는 일, 돈 쓰는 일들을 다 이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이런 토대들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 탈중앙화라는 부분들, 뭐 기존에 많은 이제 일부 뉴스킨 사업자들의 설명에서 웹3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탈중앙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인파워미의 특징은 통합적인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라는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쇼핑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곳은 상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이 이제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죠. 이 생태계라는 것은 제품의 공급 및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 4월 11일 날 설명을 보면은 저기 아마존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죠. 그 아마존이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인파워미에서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제품의 원료에서부터 그 소비층들이 요구하는 욕구까지 모든 것들이 획일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생태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통합이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일단 뷰티하고 웰니스가 통합을 합니다. 즉 구분이 없습니다. 뭐 바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바르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아주 이제 획기적인 첫 번째 제품이 이번에 등장한다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가 통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먹는 화장품이 나오듯이 바르는 영양제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바르는 영양제가 곧 출시될 겁니다. 그리고 웰스파 아이오가 일정한 바르는 영양제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적인 것이 소비와 공급이 또 통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공급해 주는 제품만 우리가 뭐 했죠? 마케팅을 해서
판매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했죠. 이제 그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다고요. 공급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 공급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상호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미아가 만들어내는 가치들은 AI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여서 즉 앞서 이야기했죠. 어플리에이트 플랫폼 내에 수많은 소비자들을 구성하여서 소셜 커머스로 행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 교감하고 상호 소통을 하면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여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인파워미의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유저와의 한방향 정렬과 협력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어플레이트와 그 소유의 회원들이 얼마만큼 많이 내가 인파워미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미아가 움직여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탈중앙하다. 앞서도 이야기했죠. 토대가 어플레이트 플랫폼이듯이 이 어플레이트라면은 누구나 이 사이버 세상 내에서는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 수 있고 그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인파워입니다. 여러분들 사이버 공간에서 주인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대부분 소비자, 회원으로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인파워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제품을 판매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더불어 주인으로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려는 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파워미 덕분에 사이버 세상에서도 나의 보금자리를 반드시 마련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이버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인파워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것 이상의 세상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괴적인 핵심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방식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케팅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내가 뉴스킨 하는 사람이야 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은 내가 뉴스킨에서 경험하고 알았던 정보들을 그들에게 공유하는 알림 연결 공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꾸로 일하기입니다. 뭐부터 하고 본다고요? 공유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이 되면은 알리는 방식이 전개될 겁니다. 이 속에서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여기에 파괴적인 핵심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도 바뀔 것이고요. 사람들이 하는 일도 바뀔 것이고 그리고 원료와 제품 부분에서도 우리는 파괴적인 핵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TRM도 그러한 일환으로서 나온 제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TRM에 수많은 원료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원료들은 우리의 US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검증된 제품들이 원료들이 아니었습니다. 타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또 특히 한국 제품들은 한국에서 연구 개발된 원료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다음 마케팅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거꾸로 일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적인 핵심의 한 일환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워크인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 한마디로 해서 오프라인 형태로서 전개되던 이러한 마케팅의 방향들을 이제 파괴적인 핵심을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환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김정은 사장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초조하겠습니다만 끝내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랫게 우리 안녕하십니다에 등장한 한 분이 우리 일이 교육과 같은 일이라서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에서 한번 따봤습니다. 이런 말들, 이 사람을 검색해도 안 나와요. 원래 마스 워드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데, 평범한 교사는 말한다. 좋은 교사는 설명한다. 뛰어난 교사는 모범을 보인다. 위대한 교사는 영감을 준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머무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겁니까? 저는 수많은 다운라인 사장님들을 봤습니다만은 말하고 설명하다가 지쳐서 떠나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영감을 주는 수준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들에 지쳐서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마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터에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마케팅이지만 밖으로 드러나 현상화되는 것은 세일즈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전개되죠. 그래서 저는 평범한 마케터는 말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죠. 제가 아주 평범하기 때문이죠. 좋은 마케터는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뛰어난 마케터는 모범을 보인다고 합니다. 위대한 마케터는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설명하고 모범을 보이고 영감을 주는 것이 과연 우리 비즈니스의 세일즈와 마케팅의 어떠한 행위일까? 바라다 봤을 때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말하고 설명하는 것은 세일즈의 행위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영감을 주는 행위는 마케팅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말하고 설명하는 단계에서 지쳐 나가 떨어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파는 거 아니야? 너가 파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팔다가 못 팔아서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하고 설명하는 세일즈의 이 평범한 마케터로서 좋은 마케터로서 말하고 설명하는 이 단계를 지금 누가 해주겠다는 겁니까? 바로 인파워미가 해준다는 뜻입니다. 앞에 제가 구조를 설명하고 특징을 설명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고 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극복하기 힘들었던 항상 나가 설명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안동사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죠. 맛깔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맛깔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거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는. 그걸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인파워미가 대신해주는 이 세상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의 인파워미고 그것이 뉴스킨의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뛰어난 마케터로서 모범을 보이면 되고 위대한 마케터로서 영감을 주는 이 행위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킨 코리아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저 전라도 테드그룹의 최성길 사장님 말하고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딱 모범만 보이더라고요. 어제 오신 신현숙 사장님 말하고 설명하고 모범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만 하더라고요? 영감을 주는 마케터로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뛰어난 마케터가 되고 위대한 마케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설명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 일을 하기 힘들었다면요. 인파워미를 믿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이 일에 뛰어들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평범한 마케터로서 오늘 단순히 말하고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뛰어난 그리고 위대한 마케터로서 모범을 보이고 영감을 받는 그런 리더로서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인파워미, 영감 있는 우리 뉴스킨의 우리 비전과 가치를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듣고 싶다라는 이 피드백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에게 저 요거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현장에서 우리 많은 사장님들이 모범을 가지고 영감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TRM가 있어요. 사장님은 리더로서 TRM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또 집중하고 계신지 한번 나눠주세요. 예, 지금 현재 뉴스킨 코리아의 전 사업자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죠. 바로 테멜리트 그룹 챌린지인데 이 목표량들이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또 파트너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뉴스키너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우리 사장님들 다 인파워미 하셨죠?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뉴스킨을 더 사랑하게 품게 해주신 우리 김종규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뜨거워진 이 시간을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탑리더 스피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리더 사장님들의 비즈니스적 지혜로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라고 오늘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 모실 탑리더는요. 프리젠셜 앰버서더 500만 장자 사장님이십니다. 이선숙 그룹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을 디자인하는 리치렌즈 이선숙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좋고 영광입니다. 이번 일주일 어떠셨어요? 와, 자부심에 대해서 리드해 주신 김정아 사장님 덕분에 정말 편안하고 울림이 있는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마지막에 김종규 사장님이 전해주신 영혼을 울리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방향 제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잠깐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부심이라는 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뜻이 이렇대요. 나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 가치와 능력을 믿고 당당함을 갖는 것. 그게 자부심이래요. 그러면 가치와 능력을 믿기 전에 믿음이 그냥 생기면 정말 좋죠. 근데 가치와 능력에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한번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와 얼마 전에 그러니까 티멜리트 트립을 정말 오래간만에 갔어요.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는데 이제 그동안에 입시를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못 다니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온 것 같아요. 한 4, 5년 만에.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근데 그 아이가 뉴질랜드에 딱 와서 제 앞에 서서 아주 그냥 편안한 영어로 저를 막 리드해 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부모로서의 자부심? 제가 내 딸이야 막 이런 자부심이 막 뿜뿜뿜 일어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있다가 뉴욕으로 옮겨서 둘째 아이의 졸업식을 가게 됐어요. 그 가는 도중에도 우리 아이에 대한 자부심이 막 저한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편하고 불안감도 없었고 막 시차 때문에 막 그 정신이 막 난리가 났는데도 그 아이를 붙잡고 우리 애의 리드를 붙잡고 막 가니까 너무 편안하고 아이에 대한 자부심이 진짜 뿜뿜했어요. 졸업식장에 딱 뉴욕에 도착해서 졸업식장을 딱 들어가니 작년에 제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비행기 표까지 다 했다 그 졸업식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우리 아이에 대한 칭찬을 막 하면서 막 인사를 나눠주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고마웠고. 그때도 아이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 났어요. 지금 그 아이는 졸업식을 끝나고 뭐 와가지고 가족여행 사이판을 갖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조금 쉬다가 지금 스페인을 가 있어요.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를 할 줄 아니까 편하대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둘째 아이도 졸업식을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멋지게 하고 지금 이제 다 같은 그 일정을 하고 지금 걔가 멕시코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여기 멕시코에 로댕의 작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대. 그런데 지옥의 문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가 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모에 대한 자부심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문 제가 미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문 로댕이의 그 작품의 집대성이라고 보는데 그 가운데 어떤 작품이 있는지 꼭 보렴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애가 막 자부심이 느껴진대요. 이 자부심이라는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결과가 나니까 자부심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아이를 키울 때 매번 자부심이 느껴지고 매번 결과가 보이지 않나요? 그때 결과가 안 보일 때 그 아이를 키우는 거를 중도 포기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 비즈니스를 할 땐 어떤가요? 결과가 보이면 더 자부심이 나고 더 재미가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보여. 과정이야. 그럴 때 비즈니스를 포기하시나요? 그럼 비즈니스맨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그 과정에선 어떤 장치를 나한테 걸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운 자부심이죠. 회사에 대한 자부심, 제품에 대한 자부심, 스폰서에 대한 자부심, 다운라인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장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이라는 거는 나와 나의 관련된 모든 것들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당당함을 내가 갖는 거. 그러면 그 믿고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아이를 키울 때 결과치가 안 나왔을 때 얘가 잘 될 거야. 얘의 미래는 밝을 거야. 얘가 막 좋은 대학 갈 거야. 전 좀 약간 좀 그런 엄마더라고요. 좋은 대학 갈 거야. 좋은 대학 가서 막 좋은 뭔가를 이룰 거야. 막 이런 막 상상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비즈니스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내가 지금 결과를 맛보고 있다면 모든 분들이 똑같이 상상하고 지식을 갖고 기술을 갖고 행동을 하시면 자부심이 뿜뿜 나오는 결과를 분명히 손안에 쥐실 수 있다고 제가 뉴스킨을 해온 모든 과정, 모든 세월을 걸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뿜뿜 나는 뉴스킨 결과, 뉴스킨 비즈니스, 뉴스킨 파트너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본심의 스토리를 쉽고 정말 심플하게 설명해 주시다니 이번 한 주를 정말 끝내주게 우리 정리해 주시는 듯한 우리 이선수 그룹장님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의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의도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의도했던 겁니다. 우리 휴가 가기 전에 TR미 하자. 회사가 우리에게 준 인파워미 제품입니다. 6월에 그리고 7월에 웰스파이어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프로모션, 이 기회를 많은 분들에게 자부심으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TR미를 경험하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TR미 하자. 희망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다. 수확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으며 이익을 거둘 희망이 없다면 상인은 장사를 하지 않는다. 좋은 희망을 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자,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이렇게 이번 한 주 뉴스킨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랑년 라이브를 꾸며봤는데요. 회사, 제품, 사람,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의 자부심이 뿜뿜 올라가기를 기대 한번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한 주 랑년 라이브를 꽉 채워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9분의 우리 게스트 사장님들과 또 저의 손이 되어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호스트 이강호 사장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지금 우리가 핫해 있는 또 TR미를 만나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도 우리 사장님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사장님들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 MC 김정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너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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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네, 나오신 너무 유한길 사장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 그 잠깐이 끝나도 자부심, 이렇게 한 주 동안 좋은데. 바쁘게 했는데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다들 너무 호응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엔딩까지 저희들이 또 영감을 주는 또 우리 리더 사장님의 스피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 한 주 이렇게 문 닫아 보겠습니다. 사장님들 감사합니다.